낮에는 육아하고 저녁엔 대화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부부의 이야기 1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감자입니다. 저희가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핑계로 지금 녹음이 거의 저희 둘이 같이 하는 거는 한 3주가 넘은 것 같아요. 6월 초에 올라갔으니까 5월 말에 녹음을 했겠죠? 그죠? 네, 거의 한 3주 됐어요. 그 사이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 리뷰를 한번 했고 그 그치. 이후에 이제 2주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이번 6월 2일인가? 그때 제가 복직을 했고 그 다음 주에 이사를 했고 그 다음 주에 육아기 단축 근무가 시작이 됐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응. 이제 로키 씨가 이제 갑자기 이제 육아휴직을 끝내고 출근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가 좀 불안했나 봐요. 버스를 타고 어린이집 가는 게 그 등원 거부 사태가 있었어요. 정말 난리 났었어요. 난리. 막 버둥치고 싫다고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못 보내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둘을 동시에 보는데 이제 서로 질투가 있어서 조금만 근처에 오도 거실이 넓은데 거기서 한 2m 안쪽으로만 들어와도 우리 첫째 딸이 막 오지마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육아를 그래도 며칠 했어요. 며칠 하고 나니까 진이 빠져서 이제 로켓 씨랑 같이 얘기를 해서 급하게 로켓 씨가 계획이 없던 단축 근무를 쓰게 됐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감자 씨가 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처음에 영상을 막 보내줬을 때 이제 혜원이가 막 우는 거야. 가기 싫다고. 그래서 나는 근데 감자 씨가 옆에서 그냥 웃고 있길래 그냥 그런 상황인 줄 알았어. 근데 막 정말 등원 거부 사태가 한번 있고 나서는 근데 지금 제가 복직을 하긴 했는데 지금 회사가 그렇게 급한 프로젝트도 없고 저희 팀원들은 또 다른 데로 파견을 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쓰려면 만약에 육아기 단축 근무를 쓰려면 지금이다. 오히려 바쁘지 않을 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플러스 지금 이 시기가 맞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다. 사실 둘째도 너무 어리고 첫째도 지금 저희 복직과 함께 같이 등원 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등원 거부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엄마가 회사 가는 것이 좀 익숙해지는 시점쯤까지는 좀 쓰면 좋겠다 싶어서 우선은 2달 정도 신청을 했고 하루에 2시간씩 아침 9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그쵸. 그래서 처음에 월급이 깎이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게 또 좋은 게 고용노동부에서, 일주일에 10시간씩 단축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줘요. 금액적으로 최대 10시간까지는 보전을 해줘서, 그래도 하루 딱 그나마. 2시간이죠. 네. 그래서 그나마, 비슷하게 월급은 받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매주 올리다가 이제 로키 씨가 근무를 하게 되면서 매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최소 2주에 한 번 정도는 올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것 하고 그럼 또 돌아가면서 2주에 한 번씩은 본인이 도서 리뷰는 이제 제가 책을 읽는 대로 또 지금 재밌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걸 또 마치는 대로 요거는 좋아요. 최대한 자주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제일 큰 일이라 하면 이사인데 이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제 1층으로 이사를 한 거죠. 이제 아이가 쿵쿵거리는 것 때문에 돈산백을 태웠다. 하지만 어때요? 만족도 높지 않나요, 1층? 저는 그래도 어쨌든 1층이니까 뭔가 주차장이랑도 사실 따지면 가깝기는 하거든요. 그 감자씨네 방은 감자씨 방은 그래도 그나마 맞아요. 주차장이 좀 가깝죠. 가깝긴 한데 그래도 이게 거실에서는 화단에 심겨진 나무가 보이는 게 꽤나 그 풍경이 멋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햇빛도 나름 차단이 되면서 그 나무가 그러니까 햇살이 막 나무 사이로 비치는 그게 되게 생각보다 좋더라고. 저희가 이제 필로티층은 아닌데
그냥 1층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파트가 좀 그래도 잘 지어놨어요. 1층들이 요즘 대부분 그러겠지만 프라이빗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근처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곳들이 이렇게 맞아, 맞아. 구조상 되어 있어서 상당히 독립적인 느낌이 들고 1층인데도 좀 안온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밖에 맨날 사실 고층 산 게 로얄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1층에 막상 내려왔는데 그냥 뻥하니 뚫린 하늘 보이고 아파트 단지 보이고 그런 층보다 그냥 앞에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 사이로 햇살이 이렇게 나무 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면서 들어오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게 집이다. 집이라는 게 이제 어떤 공용주택 속에서 그냥 네모 칸 안에 어떤 채워진 어떤 몇 억짜리 집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나무가 있는 걸 보는 게 이게 집이다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들어서 꽤나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제일 만족스러운 것은 뛰지 말라고 하지 안 않아도 해도 되는 되는 것. 것. 그래서 감자 씨가 돈 쓴 보람 있게 더 뛰어라고 막 그렇죠. 그때 첫째한테 뛰어라. 계속 뛰어라. 미친 듯 뛰어라. 맞아. 좋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 저게 뭐니? 중문. 현관에 중문이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소음 차단이 꽤나 확실하고 어쨌든 저희는 1층이니까 사람들이 1층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타러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려서 꽤나 좋더라고요. 집주인분이 방음도 이제 그렇고. 아이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싹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집이 지금 이사 온 집이 마음에 들었던 것도 그 전 집은 진짜 말 그대로 처음 지어놓은 그 상태였거든요. 뭐 물론 저희 아파트가 2000년대 초반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2013년도. 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니라 그렇게 엄청 오래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조금 낡은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 바닥 도배, 그 화장실, 그죠? 중문까지 색깔 초록색으로 딱 해갖고 센스 있게 나름 해놔서 나름 마음에 듭니다. 네, 지금 집에 굉장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지금 한 2주 좀 넘어 2주도 아직 안 살았나? 그리고 10일 중요한 살았나? 거는 이제 로키 씨가 출근을 하면서 제가 주로 이제 집안일을 하잖아요. 근데 주방이 너무 차이가 나요, 정말. 주방 차이가 수납 공간도 많고 그리고 요리를 하는데 정말 요리할 공간이 넓다는 게 그전엔 정말 좁아 터진 데서 칼질하고 도마질하고 했는데 주방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서 아무튼 그게 무척 마음에 듭니다. 같은 평수라고 하면 평수는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데 A타입, B타입이 달라서 여기는 구조가 거실이 조금 작고 맞아요. 베란다가 조금 작고 방 하나가 좀 작고 방 하나가 무척 작죠. 대신 주방이 확 커졌어요. 맞아. 우리한테 지금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아요. 맞춘 이제 어쨌든 인테리어가 된 것 같아요. 여기가 건물 구조가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좋은 녹음은 못했지만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고 바쁘고 정신없고 다사다난 어쨌든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그죠? 네. 좋아. 이번 주에는 좀 아주 흔하디 흔한 주제인 것 같아. 많이 토론도 되고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이제 주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SNS를 주제로 잡았는데 SNS가 처음 등장한 게 너무 오래됐고 사실 그때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SNS의 선악에 대해서 토론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토론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SNS에 쩔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은 안 쩔으세요? 쩔어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아내가 이제 복직하더니 회사에서 SNS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전에 회사가 바빠서 그럴 틈이 없었고 물론 저도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뭐 정신없이 바쁘니까 뭐 그럴 틈이 없었는데 뭐 지금은 뭐 회사가 아주 팀장부터 시작해서 다 딴 데 파견 나가 계셔서 지금 혼자 계시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아기 보면서 혼자 있다 보니까 저희 부부가 지금 SNS에 좀 쩔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다짐하는 차원에서 이런 주제를 로키 씨가 들고 온 게 아닌가. 맞아. 네. 서로 이제 반성도 좀 하고 더 나은 방에 뭔지 한번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좋습니다. 네.
어쨌든 뭐 주제는 맞아. SNS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과 음. 관련한 뭐 이것저것 잡담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복직하고 나서 아까 계속 말했지만 사람이 없어. 프로젝트도 지금 급한 게 없어. 계약된 게 없어. 예전에 있던 거나 지금 좀 뭐 유지보수 또는 이제 코드 파악 정도를 하고 있는데 루팡이죠. 월급 루팡 어.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꿀 같은 직장 생활 부럽습니다. 뒤에는 이제 뭐 주식 방송 요즘에 코스피 3천 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갔죠 이미 3천. 그쵸 지난주 금요일 날 갔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내가 좀 시황을 좀 알아야 된다 싶어서 그것도 듣고 있고 손에서는 또 뭐 알람 메시지 또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뭘 계속 제가 집중을 못하고 SNS를 계속 뭐 페이스북도 보고 잘 들어가지도 않던 페이스북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트위터도 보고 회사에서 근데 사실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중독 수준으로 많이 보는 건 전데 SNS에 가짓수가 많은 건 사실 로켓이에요. 뭐 네,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또 뭐예요? 뭐 페이스북도 보신다고요? 페이스북은 종종 이제 할 일 없이 그 쇼폼들은 계속 넘기게 되거든요, 뭔가를.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인스타는 거의 안 하죠. 잠깐 보는 정도? 근황 알기 정도? 그거 말고 뭐 제가 따로 하는 SNS는 뭐 없지만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블로그에 글 좀 많이 썼고 블로그도 SNS라고 한다면 근데 저는 유튜브는 사실 SNS의 기능은 있는데 SNS라고 생각하진 않고 뉴미디어죠, 뉴미디어. 일방적인 것이 강한. 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SNS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는 해요. 뭐 이제 좋아요도 누르고 이제 뭐 거기서 뭐 이제 댓글도 달고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시청 쪽이 저는 더 많기 때문에 SNS면 이제 소통하는 거잖아요, 서로. 나를 노출하는 빈도가 큰 게 더 중요하다, SNS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게 좀 더 SNS의 의미에 좀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까 감자 씨랑 이 녹음한다고 SNS를 별로 안 한다고 하길래 아니 당신 유튜브 하잖아. 저 유튜브 만약에 없었으면 TV 봤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선은 SNS에 대해서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어. 네네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SNS인가라고 해서 이제 검색을 했더니 이제 나오는 게 SNS를 정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사용자 간 소통과 댓글과 좋아요를 누를 수 있어. 유튜브가 그렇고 페이스북도 사실 이렇죠.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고 팔로우도 되고 구독도 되고 피드 그렇죠. 기반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사실 그렇기도 하고. 네, 뭐 사진으로 찰칵찰칵 찍어서 올리는 건 쉬운데 이제 미디어를 찍어서 올리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유튜브는 아무래도 그 자기를 공유하는 기능이 조금 약하긴 하죠. 근데 얼마든지 뭐 영상 올릴 수는 있으니까 SNS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첫 번째 카톡. 카톡 SNS죠. 카톡 예. SNS죠? 그러고 보니 항상 이렇게 어디 오픈 채팅에 들어가세요. 근데 저는 사실 집에 있어도 딱히 불편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아니라 그건 저의 특성이고 사실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사피엔스라는 종 자체가 연결되기 위한 종이잖아요. 연결되고 싶어 하지 또. 네, 어딘가 연결되고 싶어 하는 건 저 인간의 고유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시는 것도 사실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카페 문화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 인간의 종이라서 그렇고 근데 개인적인 활동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컴퓨터를 통한 사랑방 일종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SNS의 중독적인 일들도 있지만 이제 SNS가 주는 기능 때문에 그렇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SNS를 계속 만들고 바꾸고 모습을 바꿔서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노출하고 또 상대방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저희가 SN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야기
찌든 이야기, 음. 벗어나고 싶은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한번 긍정적인 부분을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넘어가야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저는 사실 뭐 긍정적인 면도 살펴봐야겠지만 뭐 이제 기계적으로 살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전 SNS가 사회 악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연결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건 SNS의 본질적인 기능이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큰 미디어 업체들이 하는 행태들,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을 묶어 나가는 방식, 저는 그게 굉장히 뭐 장점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그 모든 장점을 상쇄할 만큼 악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 알고리즘으로 해서 추천되는 것들, 어떤 특정 경향성으로 계속 빠지게 만들고,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 뭐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죠, 그죠? 트위터 특히, 네, 관심 있어 하는 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천하게 되는 게 알고리즘이거든요. 그것이 진실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도덕적 판단을 전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SNS는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좋은 이야기라도 해보자고 했잖아.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죠. 저는 어쨌든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사람이 요즘같이 이제 파편화된 시대에 SNS는 어쨌든 사람을 리플레시하게 하는 기능이 있겠죠. 누군가랑 끊임없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엔 사람을 만나서 연결을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연결이니까 24시간 연결이죠. 연결이 끊이지 않아요. 이것도 악입니다. 어쨌든 연결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근데 오프가 없다. 좋은 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라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아우 좋은 게 있겠죠. 다 좀 기계적으로 짠했어 나도 근데. 뻔한 거 있잖아요. 좋은 거 뭐 SNS의 기능들. 뭐 그런 거 있겠죠. SNS로 뭐 사람들하고 뭐 이것저것 좋은 내용 공유하면 뭐 선한 영향력 펴지고 또 그 어디였죠? 그 해외에서 SNS를 통해서 정치 활동도 많이 해서 그걸로 민주화를 이룬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딱 떠오르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도 해시태그로 인해서 미투 운동이 크게 번졌잖아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 SNS는 사회적인 의식을 상당히 상승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예전에 그 어디였니? 남미였나? 저기 인도네시아였나? 어쨌든 어떤 신흥국 그런 곳에서 이제 SNS로 가짜 뉴스가 퍼져서 실제로 어떤 정치인이 공격을 당한다던가 아닌데도 근데 뭐 가짜 뉴스는 벌써 미국에서부터 지금 뭐 장난이 아니긴 한데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네. 그렇죠. 나는 이제 내가 적은 거는 이제 묻히게 될 이야기들이 SNS가 생김으로 해서 공론화가 돼서 뭔가 미디어에 더 노출이 돼서 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다던가 또는 사실 이제 감자 씨도 블로그 글을 종종 썼다고 했지만 옛날에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글을 쓰는 이유가 그냥 나 혼자 보려고 쓰는 글은 아니잖아요. 블로그 글이라는 게 어쨌든 그쵸? 누군가한테 공개되는 글들이니까 누군가한테 어떤 피드백이라던가 반응을 얻고 싶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글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 홍보 부장님이셨으니까 SNS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홍보부장 뭐 이런 것들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것도 저희의 일들을 기록해 나가는 일이잖아요. 네, 또 인간은 또 기록하는 동물이니까 블로그라는 건 어쨌든 저에 대한 기록이었죠. 그러니까 저가 홍보가 자동으로 돼서 잡지사에서도 연락이 꽤 오고 글 써달라고 이렇게 해서 뭐 그림책 유명한 잡지에서도 글 쓴 적이 있고 교사 모임 전국 국어 교사 모임에서 하는 잡지에도 글을 기고한 적이 있고 이렇게 연락들이 몇 번 왔었어요. 네. 내 PR도 되겠죠. SNS의 가장 좋은 점은 사실 로키 씨가 얘기했지만 민주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디어가 갖고 있었던 권력, 예를 들어 방송, 신문사에서만 어떤 소식들을 생산해서 분배하잖아요. 아무리 사실을 전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실 중에 취합하기 마련이죠. 방송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그게 권력이잖아요. 그것만 사람들에게 전달되니까. 어쨌든 SNS가 순기능이 있든 역기능이 있든 간에 어쨌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얼마 전 계엄령 있을 때도 SNS 통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가 되잖아요. 방송사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서 그런 특정 소수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 권력, 독점 이런 것들이 좀 무너졌다. 갑자기 유시민이 생각이 나네요. 아, 네. 여기서 얘기하고 유시민 씨 얘기를 갑자기. 네. 아니 유시민 씨가 근데 한창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을 했던 것 같아. 했는데 그래서 유시민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뉴미디어에서 했어. 엄청 열심히 활동하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유시민 씨가 저와 생각이 매우 다른 분이지만, 네, 매우 다른 분이고, 그분도 역시 SNS에서 알고리즘의 효과로 인해서 특정한 인물을 더욱더 옹호하는데 온 힘을 쏟고 계시지만, 어쨌든 뉴미디어가 갖고 있는 일은 뭐 그것들을 오픈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똑똑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SNS 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김어준 씨 방송을 열심히 본다. 근데 그거를 너무 교주처럼 믿고 그러는 의식은 사실 책을 읽을 때도 제가 국어를 가르치지만 책을 읽을 때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하거든요. 책이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가르쳐야 되는 게 비판적 독서입니다. 근데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려고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 수용이 많다? 근데 그걸 또 실시간으로 댓글을 다니까 또 댓글 다는 사람들의 말이 여론을 또 형성하는 그쵸.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자꾸 문제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저는 네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튼 뉴스도 토론하는 뉴스만 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뉴스들은 이제 안 보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 이제 뭐 A당과 B당이 나와서 서로 토론하는 얘기를 주로 보고요. 네, 저는 뭐 JTBC건 채널 A건 어쨌든 양쪽 네. 의견을 들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갑자기 또 노력하려고 유시민이 합니다. 생각이 나네. 깨어있는 시민 이야기 하니까. 아니 이 청취자 중에 유시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있을 수 있지. 개인적 뭐. 견해입니다. 어쨌든 네, 그래요. 저는 유시민 씨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근데 이제 SNS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2010년도 때 휴학을 했거든요. 1학년, 2학년 학교 다니고 이제 1년 또 휴학을 하고 이제 배낭여행 간다고 인도 배낭여행 간다고 그때 1년 정도 쉬었는데 그때 제가 폰파리를 했었어요. 그때 좋은 용어를 써주세요. 폰파리 말고 그래도 폰 미디어에 나왔는데 KT 대리점에 매니저로 일을 했었어요. 그렇죠. 개통하고. 폰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폰파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폰파리. 근데 그 당시에 응? 그치 나도 그래 맞아 나 스스로를 좀 높여야 되겠어. 이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네. 당시에 제가 좀 싫어하던 이거 좀 번외 이야기인데 그때는 막 뭐라고 해야 되냐 이상한 예를 들어 인터넷 무제한 가입시키고 막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 근데 그때는 부가 그런 서비스. 시대예요. 네. 알뜰폰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3사가 독점을 하니까 맞아. 뭐 그런 경쟁들이 붙었죠. 그래서 막 할 줄도 모르는 할머니들한테 부가 서비스 엄청 걸어놓고 진짜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난 그런 걸 못해서 맨날 실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냥 욕만 먹고 그냥 뭐지 시급만 받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개뿔 매니저긴 매니저지만 그냥 시급만 받고 일했어. 근데 그래서 아까 폰팔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언어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그 부가 서비스를 엄청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런 구조가 그러겠죠. 있어. 그런 네. 테이블이 있는데 그걸 매주 같이 회의하면서 얘는 얼마를 벌었고 인센티브 얼마가 나갈 거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어르신들한테 이게 뭔 필요 있는데 이걸 왜 가입시키나? 뭐 그런 생각을 혼자 했거든요, 많이. 어쨌든 그건 별개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그때 알았어요. 아이폰 3G가 그때 처음 나왔나? 어쨌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개통을 2010년 시켜봤거든. 그때쯤이죠. 그때쯤부터 시작이 됐죠. 거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복학을 하니까 다들 스마트폰을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스물스물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와, 그때 그래서 배가 들어는 봤나 배가? 들어봤죠. 뭐 저도 뭐 다른 시대 사람이니까. 옛날에는 끽해봤자 터치로 하는 어떤 PDA 같은 형식의 터치폰들, 햅틱폰 막 이런 것들이 주가 되었었는데 갔다 오니까 갑자기 다 스마트폰을 한 개씩 들기 근데 시작하더라고. 그 2000년대 후반 정도가
엄청 막 그 핸드폰 쪽에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데 진짜 싫어하는데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군대를 갈 때가 2005년? 2005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들어갔으니까 이제 고참들이 놀린다고 야 네가 얼마나 많이 남은지 알아? 너 제대할 때쯤에 핸드폰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할 거야? 막 그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뭐였냐면 32호 64화음 막 이런 거 나올 때예요. 그때 막 근데 근데 진짜 제가 제대할 때 얼굴 보면서 통화를 했거든요. 정말 엄청 빨리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카톡이라는 게 또 휩쓸면서 또 그치, 스마트폰을 또 지금 이거 듣는 분들은 되게 어째 나이대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문자를 무제한 하는 게 되게 비싼 거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그 알 좀 맞아. 아끼려고 그냥 친구들끼리 알도 주고 막 그러는 때가 있었죠. 근데 SK 쪽에 뭐가 있었는데 SK 이름은 뭐였지? 스카이폰이 엄청 유명했었고 LG에서 그걸 대항마로 하기 위해서 캔유폰이 또 나왔었어요. 캔유는 너무 비쌌어. 나도 팔아봤지만 너무 비싸. 제가 캔유폰을 썼기 때문에 네 07년도쯤에 제가 이제 캔유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한 2010년쯤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임용고시 준비를 할 때라 절대 스마트폰을 안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좀 그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시대가. 그치, 맞아. 그래서 갤럭시 2로 그때. 다 시작이 네. 그쪽 그 갤럭시 2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가 이제 저는 세이클럽이 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세이클럽 이제 역사로 가는 건가요? SNS? 세이클럽이 있고 그건 메신저 역할도 하면서 거기에 또 클럽이 있었어. 그래서 막 중학교 때 반에서 노는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막 하두리 캠으로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애들 몰래 가서 구경하고 야 얘네들 이런 거 찍는다 그랬고 따지면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SNS 구성 요소가 있기는 한데 지금의 SNS랑 좀 다르죠. 되게 폐쇄적이기도 하고. 아니 이제 보급률이 이제 컴퓨터로 해서 이제 무조건 컴퓨터로 했었어야지. 인터넷이 연결되던 시대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스마트폰 손으로 넘어온 시대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컴퓨터로 해야만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느리죠. 그러고 나서 세이클럽의 클럽, 그 다음에 싸이월드가 싸이월드가 정말 대박이었어. 싸이월드부터 사실 SNS의 시작이 아닌가. 맞아. 나 그렇게 생각해. 1촌 몇 개 있었죠.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반응도 볼 수 있고 글도 올리고. 제가 관종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관종의 시절. 그 싸이월드 관종의 시절. 그치. 도토리 서로 충전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쵸? 맨날 내 돈 주고 도토리 충전하는데 내 친구들 맨날 선물 받고 막 너무 부러웠어. 이제 그러다가 싸이월드가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있었고 스마트폰 보급이 되면서부터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넘어갔어요. 완전 맞아요, 다 맞아요. 넘어갔어 그쪽으로. 그래서 요즘에 누가 하나. 페이스북도 이제 끝났죠 거의. 아니지. 페이스북도 이제 4, 50대에 플러스 정치 관련한 인물들은 그쪽에서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인스타로 사실 그런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 글이 길어야 되는 건 좀 글로 가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쓰는 사람들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또 당 생활을 하니까 그런 건가? 그 당원분들은 왜 이렇게 다 페이스북을 좋아하시나 모르겠어. 아니 이제 저도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한참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잠깐 가입했다가 안 썼는데 이제 세이클럽을 애들이 쓴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근데 그것도 좀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것도 벌써 그때 애들이 벌써 5년 6년 됐으니까 페이스북 메신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애들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렇게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난 카톡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의 이제 요즘 와서 이해가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고 인스타 DM으로 지금 막 뭘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처를 묻지 않는 시대. 그게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랑 연동이 좀 되는구나. 그전 핸드폰 번호 알아야 카톡이 연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플로팅 할 때도 DM 보낸다고 그런다면서요? 그죠? 네. 완전 늙은이처럼 이야기하네. 옛날에는 전화번호 주시겠어 이랬을 텐데, 그죠? 번호 따는 게 번호 그쵸? 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DM 할게요 이렇게 한다면서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핸드폰 번호를 묻지 않는 시대. 그래서 그때 제가 조카랑 한번 서울 여행 갔잖아요. 그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팸에는 거의 안 쓴다고 들었고 이제 지나갔네요 또. 인스타 DM이 어쨌든 100%인 것 같고 팸에서 DM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음. 인스타가. 카톡을 하지 않는 이유 엄마 아빠 삼촌 이모 다 카톡에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만 올리면 그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뭐 이게 이 남자애가 누구냐 뭐가 어쩌냐 그래서 그냥 카톡은 그냥 그 기본 프로필 있잖아. 그림자 프로필만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카톡은 그냥 메신저잖아요. 이제 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모임부터 시작해서 기능이 붙긴 했지만 어쨌든 카톡은 메신저잖아요. 카카오 스토리도 있었는데 이제 실패를 했죠. 어느 정도. 근데 페이스북은 어쨌든 인스타 DM은 어쨌든 인스타를 해야 되잖아요. 인스타 기본 기능은 이제 SNS잖아요. 소셜 이렇게 다른 사람들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불편해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연락만 하면 되지. 연락만 오면 카톡이면 연락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인스타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도 먼저 한 단계를 거치고 봐야 되네. 네.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쓰는지 사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 거지. 아, 이해를 그렇죠. 못 하니까. 이해를 못한다까지는 아니에요. 애들이 뭐 쓰니까. 어쨌든 요즘은 진짜 인스타가 대세인 것 같아요. 뭘 하든 다 인스타고 뭐 예를 들어 식당에 가고 싶어. 그 손바닥 합장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면서 먼저 DM 먼저 주세요 라던가 오픈 시간은 뭐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하면서 그 합장하는 그 이모티콘. 그래서 무슨 가게가 인스타로 모든 걸 확인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사실 인스타를 친구들이 잘 살고 있나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아이들 이유식 만드는 거. 엄마들이 왜 이렇게 뭐 완밥 레시피라고 본인들 맨날 올리거든. 검색 기능까지 해야 하네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혜원이도 잘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그걸로 많이 보지. 사실 나한테 레시피북 같은 느낌이고 근데 사실 레시피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릴스 넘기다 보면은 9시 반에 이제 잠깐 인스타를 보면서 잠깐 봤는데 뭐 눈을 뜨고 보니 10시가 넘었어 벌써. 씻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후딱후딱 가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인스타도 그전에는 이제 사진이랑 이런 것만 올리고 했는데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죠? 사진 스토리? 올리는 것도 요즘 안 하고 스토리로 해서 애들이 그냥 옆으로 그냥 쓱쓱쓱 넘겨서 그러니까 나 보는 그것도 것 같고. 들었다니까? 그 혜정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스토리 이제 안 올리는 것 같아요. 거의. 예. 아니 스토리 올리시는 분들 저도 인스타 있지만 스토리 올리는 분들은 다 제 또래예요. 스토리 말고 실제 게시물 올리는 거 말하는 거죠? 게시물 네. 게시물 올리는 건 다 제 또래고 스토리 그러니까 남아있길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 남아서 사람들이 노출하고 사라지고 노출하고 사라지고. 근데 난 그게 아니라 조카한테 듣기로는 좋아요도 표시되지 않고 어떤 네네네. 반응인지 표시가 되지 않아서 그걸 많이 쓴다고 들었어. 그러니까요. 뭐 그러려면 뭐하러 SNS를 그 신기하죠. 그 이중적인 마음. 옛날 이효리가 그랬잖아요. 잊혀지고 싶지만 또 막상 잊혀지기는 싫은. 그게 연예인들의 마음, 그죠? 연예인들인가? 연예인들은 아니지만 그 인간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SNS라는 게 어쨌든 내가 실제 모습을 SNS에 투영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편집해서 투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오늘 저희 햇살이 드러나는 저희 창가 사진을 릴스에 올렸지만 1층이 좋다고 이렇게 올려놨지만 거기다 필터를 깔아서 하늘이 더 푸르게 보이고 나무가 더 파랗게 보이고 그래서 좀 더 반짝반짝하는 효과로 보이게 그렸잖아요. 그렇구나. 어쨌든 사실과 1대1 대비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편집한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뭐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성형외과를 가면 애들이 필터 입힌 자기 사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야. SNS에 제자들이 올라오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도대체. 필터로 너무 해서? 필터를 한 게 아니라 뭐 성형도 했겠는데 뭐 이렇게 뭐 필터도 했겠죠. 뭐 이것저것 사진도 만졌겠죠. 얘가 누구지? 그 정도로? 그런 애들도 꽤 많아요. 아무튼 뭐 그들의 뭐 그런 모습이 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 때 SNS가 엄청 유행이 되고
대중화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막 이야기했을 때 제일 유명했던 명언이 뭔지 알아? 뭐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거 있잖아. 엄청 유행했지 않아, 네, 우리 때? 유명했죠, 우리 때 유명했죠. 엄청 유행했잖아. 그래서 네, 그 퍼거슨 감독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문맥 그대로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아. 그냥 SNS 하지 마라. 그때 당시에 이제 맨유 감독이죠. 퍼거슨이. 근데 그 음,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SNS로 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좀 노출을 좀 자제해야 되는. 근데 음, 퍼거슨 감독 이야기했을 때는 당시에 트위터가 엄청 유행이었고, 음, 그 선수들도 엄청 트위터에 빠져 있었고,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였다. 음, 이야기했다고 좀 하더라고요. 과하다 이런 얘기를 음, 했던 거군요. 네, 음, SNS 전체를 디스했다기보단. 음. 저는 아까 감자 씨가 알다시피 전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은 정말 종종 들어가긴 해요. 음, 그리고 인스타는 레시피북이고, 유튜브는 주식도 보고, 음, 노래도 듣고, 남의 이제 저는 브이로그 같은 것도 종종 보니까 남의 라이프 스타일도 좀 음, 엿보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제가 트위터는 맨날 설치했다가, 삭제했다가, 삭제했다가 자주 해요. 왜냐면 트위터가 너무 좋은데, 어, 너무 혐오적인 뉴스들이 너무나 많고, 음, 그리고 끔찍한 뉴스들이 항상 도배가 돼 있어. 음, 아침에 정말 기분 좋게, 네스프레소를 오랜만에 커피도 내려가지고, 회사에 딱 가져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트위터에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갔어. 무슨 강간 이야기며 성폭행 이야기며 그리고 뭐 교통사고 얼마나 끔찍하게 났으며 뭐 오만상 그런 뭐 세계 뉴스, 한국 뉴스 모든 게 다 총집합돼서 나오니까 이게 계속 그런 식의 범죄 뉴스를 보다 보면 내 일상이 되게 불안정해 보이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음. 그래서 또 그때는 또 삭제를 해. 근데 또 트위터에 감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 또 오랜만에 설치를 또 하고. 그러다가 또 상처받고 나오고 혼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자 씨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제발 그만 보라고 나한테. 아니 이제 보통 이제 뭐 어디 초등학생 누가 뭐 무슨 일을 당했다더라, 어, 할아버지가 유인을 어, 하는데 걸렸다더라, 뭐 이제 뭐 그런 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제 애 엄마 아빠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입이 되면서 좀 아이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 삶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좀 불안하고. 근데 좀 대범하게 키우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범하게 키운다고 해서 아이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100만 분의 1이라도 어, 그런 확률이 있다면 하고 조심하게 되는 게 부모인지라, 사실 우리는 아이에게 쉽게 안 일어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제 생기는 거죠. 안 보는 게 상책이죠. 안 보는 게. 음, 그런 걸 뭐 본다고 해서 저희가 그들 수법을 알아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라는 게 뭐, 내가 운전을 조심해서 안 날 수도 있지만 갑자기 서 있는데 누가 와서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음, 뉴스도 봤어 오늘. 그런,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어, 이제 이게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볼 때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제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뜰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음, 이 게시물 추천 안 함을 꼭꼭 누르고 다녀요. 음, 꼭꼭. 그래서 음, 부정적인 것들이나 뭐 막 그런 일들이 나오면 이제 거의 이제 안 뜹니다. 한동안 이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이제 뉴스들을 보다가 막판에 네거티브가 너무 심한 거예요. 대선 음, 토론 뭐 2차, 3차 가니까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서 뭐 제가 정책도 다 알고 누구를 뽑을지도 이미 결정해 놨고 너무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뉴스를 이 게시물 추천 안 함 이렇게 눌렀어요. 음, 그전에 유튜브에 뉴스가 엄청 많이 떴는데 저한테 지금 하나도 안 뜹니다. 음. 근데 네, 추천 안 함을 성실히 누르시면 됩니다. 성실히. 음. 근데 지금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면은 지금 어제 정치 뉴스가 원래 계속 나오긴 하지만 이제 정치 뉴스가 이제 인기가 없는 시기가 왔죠. 아, 그렇죠. 대선 그렇죠. 지나면 딱 없어지죠, 사실.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인스타를 보면은 재밌게 레시피를 보다가도
또 뭐 장애아가 태어났는데 바로 버려져서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는 이제 광고. 이게 로켓이랑 저랑 다른 거죠. 좀 그 광고가 뜨면 이 게시물 추천 안 함을 누르고 로켓이는 이제 그걸 보고서 마음 아파하는 거죠. 뭐 그 조선 가정 아픈 애들 그리고 뭐 전쟁 때문에 뭐 어떻게 됐고 조언이 여전히 있고 막 왜 이렇게 세상은 끔찍한 것들이 많은가 생각을 하면서 SNS를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숏폼 있잖아요. 인스타에는 릴스가 있고 유튜브에는 쇼츠가 있죠. 네네네. 이 기능은 진짜 최악의 발명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슉슉 들어요. 넘기면서 어. 이제 가죠. 플러스 광고를 안 볼 수 있잖아. 뭐 사실 음. 중간중간에 광고 쇼폼이 나오긴 하지만 그냥 그것도 넘기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좀 짧게 레시피도 짧게 그냥 그렇게 보는 게 편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무한 스크롤이라는 기능이라는 게 네네네. 이게 그런 게 사실 있죠. 이게 웹 개발의 어떤 언젠가에 생긴 발명품인데 무한 스크롤이라는 기능을 개발한 개발자는 이렇게까지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았으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잘못된 것 같아. 계속 옛날엔 게시판을 본다라고 하면 처음에 1페이지가 있죠. 그다음 2페이지 누르고 3페이지 누르고. 근데 지금은 모든 SNS가 아무리 내려도 컨텐츠가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꽤나 안 좋은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한 스크롤 기능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말한 집중력 저하가 꽤나 상당할 정도로 안 되더라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 가령 이제 개발할 때는 내가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잠깐 빌드를 해요. 옛날 프로그램 같은 거 몇 분 동안 그 빌드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요즘 몇 초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근데 그 몇 초도 좀 지루한 거야. 뭔가를 해 또. 옛날에는 그냥 멍하니 그냥 잘 되고 있나 이렇게 로그 같은 거를 화면상에 그냥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시간에 뭘 또 딴 걸 해서 또 집중을 못하게 하고 이게 사실 그 개발에서 멀티태스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집중력의 정말 최악인 거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뇌과학적으로. 멀티태스킹은 무척 안 좋죠. 진짜 최악이죠. 멀티태스킹이 뇌의 최악이라고 저는 책에서 읽었었어요. 맞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그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다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태스크를 바꿔가면서 컴퓨터가 일을 하는 거지 동시에 진짜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는 있지. 이제 CPU가 개발이 많이 돼서 이제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집중력 저하 그리고 공포심과 불안감 그리고 릴스 쇼츠를 보면서 무한 스크롤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자야 될 시간을 놓쳐버리고 잠이 또 금방 잠들지 않게 되는 이런 무한 그런 경우들 사이클. 있죠. 네. 그래서 제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저녁에 또 벌써 또 10시 반이야? 하고 있는 거죠. 좋아. SNS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SNS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건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또 연결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망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이제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는 사실 충분히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잘못이 있구나라고 하면 이제 제도 개선 법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근데 이 SNS, 인터넷 문화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세대 그 좀 아래 세대도 그렇겠지만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조심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해야지라고 사람들이 경계하고 사용 방법을 익히고 이렇게 매뉴얼이 있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합니다. 인스타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뭐 나오고 싸이월드 지나니까 인스타가 나오고 뭐 페이스북이 나오고 페이스북 지나니까 인스타가 나오고 그냥 다른 방식 모습을 바꿔서 계속해서 뭔가 나오는데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냥 뒤통수 맞는 거죠.
한 번, 두 번 그냥 그렇게 그냥 물이 들어 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뭐 이제 그 짧은 틈을 견디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이미 현대인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던 분들은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유명하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진짜 열심히 들었던 이동호의 10분 독서 진행자 이동호 씨가 있거든요. 그것도 오디오북에서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SNS를 일체 안 하십니다. 카톡도 안 하고 또 유명한 일화죠. 유재석 씨나 이런 분들도 SNS를 안 하시잖아요. 인스타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딱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이게 그냥 무비판적으로 쭉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미 젖어들어 있다. 이미 젖어들어 있는 다음에 저희 왜 이럴까요? 라고 지금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전에 아침에 나무가 이제 햇살이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찍어서 올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싶은 거야. 아. 그런 이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좋은 단면, 좋은 찰나의 어떤 순간. 사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나한테 감각적으로 한번 이렇게 환기되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24시간 중에 별로 없거든. 1분도 안 될 거야. 뭐 저보다 훨씬 많이 SNS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SNS를 한 2주? 3주에 한 번 정도 릴스를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올리긴 올리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디 시험 합격해요. 이쪽 저쪽 전화 돌려서 기쁨을 나누잖아요. 그냥 오늘 참 이런 거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맞아, SNS에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소소하게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고 사람들도 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역시 또 문제 이야기할 거야. 24시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고 어쨌든 24시간 연결이기 때문에 연결을 차단하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좀 필요하다. 근데 아까 전에 뭐 유재석 씨가 카톡을 일체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문자로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권력자라서 그렇다고 나 생각해. 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카톡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위치. 근데 뭐 예를 들어 회사 생활을 해. 내가 카톡을 하고 싶지 않아. 난 그냥 투지폰 쓸래. 왜냐면 난 연결되고 싶지 않거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야 메일 보내는데 메일 확인했어? 카톡 보내는데 왜 카톡 확인 안 해? 우리 다 같이 그룹 채팅방에서 우리 프로젝트 멤버들끼리 다 모였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대번 오겠죠. 그렇죠. 이제 뭐 이미 사회가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애들도 뭐 부모님들도 애들 크면 게임 중독 얘기하거든요. 근데 옛날에야 저희 시대 때나 놀이터에서 놀았지. 요즘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슬프다. 그러니까 남자애들 같은 여자애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안 하면 놀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다 게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부모님들은 절대 게임을 안 시키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게임 아니면 애들이 어디서 놀아요. 요즘 오프라인에서 잘 놀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는 이미 이 사회에 만연했고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유재석 씨처럼 딱 끊을 수는 없지만 뭐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권력자라도 그렇게 결정하는 건 단호한 일이죠. 뭐 그쵸. 네, 그거는 뭐 존중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죠. 나도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면 하겠죠. 사실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다 삭제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카톡은 내가 삭제할 수 있을까? 그렇죠. 카톡은 쉽지 않죠. 카톡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전에 감자 씨랑 결혼하기 전인데 지금 당장 당신의 SNS 계정을 삭제해야 할 10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어. 되게 깜찍한 표지의 책이었는데 이제 문득 웃긴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글을 쓰신 분은 SNS를 안 해. 정말 안 하실까? 제런 러니어라는 실리콘밸리의 IT 구루라고 칭해지는 사람이라고 그 프로필에 적혀 있어. 그 책 저자 설명에. 가상현실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SNS가 세상에 너무나 악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한 그거 모두를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깨시민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시민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 사실인지 팩트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뭐
뭐 잡스인가 자식들한테 아이패드를 안 줬다고 나쁜 놈. 못 쓰게 했다고.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 어서 전해 들은 얘기라. 아니 네.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 쓰지 음. 말라고 했다고? 아 그러니까 나 그 얘기도 다 들었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최대한 늦게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죠. SNS나 핸드폰이나.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다큐가 있었나?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버튼을 만든 사람이었던 건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정말 최악의 발명품. 우리는 정말 좋은 긍정적인 것을 주려고 좋아요 버튼을 만들었는데 이걸로 사람들이 내가 좋아요를 몇 개 받았나로 나를 이제 계급화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인정받았나? 난 100개를 받았나? 1개를 받았나? 0개를 받았나? 로 우울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개발자들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개발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버리진 않아. 모든 게시물 요즘 모든 SNS가 다 좋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생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 인스타 게시물을 올릴 때 이제 도서 리뷰 올릴 때가 있고 그냥 일상 올릴 때가 있거든요. 일상 올릴 때는 해시태그를 아예 안 달아요. 일부러 그냥 주변 지인들만 보라고. 그냥 뭐 해시태그를 일부러 안 답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좋아요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SNS가 우리 삶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IT 개발자니까 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이제 한 문장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쉴 새 없이 추적당하고 평가받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피드백을 받는다. 우리 모두가 실험실 동물이 됐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우리는 네이버도 공짜로 사용하고 카카오도 공짜로 사용하고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유튜브 다 공짜로 사용하잖아요. 노예가 되는 길이죠. 플러스 광고를 보는 대가로.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 정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내주고 있죠. 좋아요를 누르면서 어떤 게시물에 댓글을 담으로써 이 사람은 좋은 이 채널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좋은 피드백을 줄 사람인가? 관심 없는 사용자인가?를 엄청나게 이제 많은 알고리즘을 통해 그걸 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개발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개발자가 붙고 테스터도 붙고 서버 비용도 들고 관리자들도 필요한데 우린 다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공짜가 맞는가?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전에 생각을 못했어 사실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맨날 내가 한번 검색한 게 나 분명히 탐스 신발을 한 개 검색했는데 구글에 들어가서 뭘 검색하면 모든 블로그에 탐스 신발이 맞아요. 나온다던가 맞아요. 우리가 한번 검색한 키워드로 계속해서 쇼핑 광고가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보를 판매업체로 넘기고 그 판매업체들이 이제 우리 정보를 가지고 우리 타겟팅된 어떤 광고들을 우리한테 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은 SNS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무슨 홈페이지 진짜 촌스러운 홈페이지 하나 올려놨어. 난 이런 사람이다. 블라블라 써놓은 게 있는데 한번 책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책 재밌어요. 재밌어 보이네요. 아주 한 30-40분 동안 계속 SNS가 얼마나 우리 삶을 갉아먹고 있는지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전 세계 모든 SNS 사용자는 SNS가 안 좋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맞아. 문제는 알고 있는데 하는 거죠. 알고 있는데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12세 이전에 애기들한테 초등생 이전에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주면 안 된다는 법안이 어디 무슨 호주랬나 뭐서 통과가 되나 안 되나 뭐 그 얘기 하고 있더라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한하는 그러니까 물론 게? 제한하는 건 느리면 늦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스마트폰을 나이가 30대 20대 후반에 들어와서 스마트폰을 처음 접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헤비하게 쓰거든요. 늦게 접할수록 늦게 접하는 게 뭐 그렇게 한 번 접하면 바로 확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비판이 나온 거는 인스타랑 틱톡 때문인 것 같은데
젊은 애들이 사실 남자애들은 나는 사실 남자의 그런 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남의 평가에 되게 민감하고 특히 청소년기는 이제 감자 씨도 학교 생활해 보면 알겠지만 여자애들이 되게 평가에 민감하잖아요. 민감하죠. 보이고 싶어하는 건 예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스타를 그 젊은 애기들이 쓰면 너무 취약하다 그것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아니 그건 그런 동의하죠 얘기는 하더라고. 당연히. 근데 이 좀 자기 조절 능력이 좀 큰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령 저는 남자애들은 중3 정도 되면은 상당히 성숙해진다고 보거든요. 중2까지는 사실 애기인 애들도 많은데 중3 되면 제 경험상 너나 할 것 없이 그래도 그 애기인 시절을 좀 지나 있어요. 빠른 애들은 뭐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오는 애 있고 뭐 근데 중3쯤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애들이 좀 성숙해 있어서 사실 중3 정도 때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성과 감성 두 가지가 있을 때 지금 혜원이는 감성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성이 점점 자라다가 감성을 이기는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부터 이제 뭐 철든다고 할 수도 있고 좀 하기 싫은 걸 안 하게 되고 저는 그게 대충 여자애들은 한 중2, 남자애들은 중3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가장 베스트는 그때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살이라고 이야기한 게 딱 초등학교 때까지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스마트폰 안 쥐어주는 게 좋다라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초등학교 애들 중에 스마트폰 없는 애들 몇이나 있어요. 초등학교 없어요. 스마트폰 안 뭔가 가지고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많은 저희 학교도 이제 스마트폰 아예 못 썼거든요. 네, 그게 저희 학교가 문 닫은 이유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 점점 그런 것으로부터 강력한 노출된 아이들이 나오는데 사실 스마트폰을 안 쓰는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된 학교? 저희 노트북도 사용하는 시간만 딱 써야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처벌을 크게 해요. 그거 이 애들이 이겨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들은 그걸 바라고 보내는데 선생님들은 계속 그거와의 전쟁이에요. 이미 노출된 아이들과 근데 그걸 단번에 끊어내려고 하는 학교. 뭐 가령 뭐 서울의 대안학교들 중에 초등 대안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 안 하는 서약들도 하고 하면 큰 벌을 받는 학교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과천에 꽃피는 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학교거든요. 거기도 도시형 학교로. 근데 거기는 스마트폰을 초등학교 6학년 전에 개설을 하거나 그것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가족회의가 열립니다. 전체가 모여서 어떻게 될까를 토론하고 해요. 근데 그런 건 있어. 그냥 휴대폰을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너무 또 톡식하다고 해야 되나? 그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도 스마트폰 제한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 학교는 조금 다르지만 전형적인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학교들은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거든요. 네, 아이들의 것들을 존중하고 근데 스마트폰에 대한 정책만큼은 사실 어색하다. 존중하지 않고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그만큼 문제라고 네네네. 교사들도 생각하고 학부모도 생각한다는 거죠. 다 아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아는데 못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SNS를 끊는다면 또는 이제 SNS를 이제 하지 않게 되면 그 시간에 우린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뭐 저는 좀 책을 좀 읽고 그냥 멍 때리거나 좀 조용히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굳이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되게 애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좀 멍 때리거나 좀 가만히 있는 시간이 좀 우리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맞아. 저는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늘려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멍 때리는 시간은 애기들 재울 때 멍 때리거든요. 혼자 맨날 뭘 생각을 해. 혼자 생각도 하다가 애들 잘 때는 사실 조용해야지 애도 자니까 그때 진짜 많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원이든 혜원이든. 그래서 저는 SNS를 조금 덜 보고 그 대안으로 뭔가 좀 독서라는 것도 사실 좀 그렇고 나는 기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기라도 하나 좀 쓰고 싶다는 생각? 이게 맨날 일기라는 게 써야지 하면서 도 못하고
예전에 내가 한참 모닝페이퍼를 해보겠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써야 되는 거잖아. 아침에 맞아요.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키면서 끝나버렸어. 맞아. 요즘 모든 기능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죠. 제 책도 스마트폰에 있어요 지금. 전자책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모닝페이퍼를 스마트폰으로 쓴다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키면서 다른 뉴스들이 쏟아져 오니까 또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적막한 시간에 뭐라도 좀 기록을 하고 싶다. 그게 일기든 뭐 아니면 블로그든 무슨 형태든 간에 어쨌든 내 이야기를 좀 어딘가에 좀 기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로키 씨 책상을 보면 근데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요. 컴퓨터 하기 최적으로 듀얼 모니터 다시고 뭐 혹시나 나 재택근무하게 될지도 이렇게 모르니까. 책을 올려놓을 조만한 공간조차 없는 이 로키 씨의 책상. 이게 마이크도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아니요, 있어서 그래. 키보드 있고 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혹시 책상에서 뭔가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나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아무튼 로키 씨를 비꼰 겁니다. 어디 앉아서 뭐 식탁 말고 할 때가 있나? 식탁에서라도. 좋습니다. 네. 촛불 한번 켜놓고 가져보죠, 해야겠어. 저희. 네. 그래요. 오늘 우리 보통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